오늘부터 접견 가능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용산 참모 여의원들 윤 접견 추진, 김 여사는 당분간 면회 안을 듯. 네. 지금 설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일상이 시작이죠. 서울구치소도 오늘부터 사실 공휴일에도 변호인은 접견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인 접견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반인 접견에 용산 참모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접견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접견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안부를 여쭈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다 보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적인 도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가는 거다. 내가 당 지도부 혹은 뭐 비서실장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 지금 헌재 그리고 형사재판 받는 이번 사법 절차랑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간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접견을 한다는 거는 네. 뭐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인식할 때 제일 네. 처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족 관계부터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가족 관계라는 틀 속에서 정치를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유교 성리학이 되는 거고, 지금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지만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네. 가족이자 형제자 동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그 구치소에 있다 그러면 안 보러 갈 건가요? 당연히 접견하러 가죠. 접견하러 가고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도리도 맞으면서도 정치적인 부분하고 나눠지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하고 접견하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나누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네. 긴박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정치적이든 인간적인 도리든 접견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다만 변론을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네.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균형감 있게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딱 뭐 개인적, 정치적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가족 같고 형제 같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뭐 지금 간다고 가족이 그럼 구치소에 있는데 보러 안 갈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명확하게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게 약간 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간다고 그러고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간다고 그러고요. 앞에서 뭐 윤상현 의원도 사실 간다고 진즉부터 얘기를 했었죠. 가려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구치소 찾는 여인사들 윤 옥중 정치 본격화라는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만나고 난 다음에 구치소에서 만나고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전원 정치, 옥중 정치 이런 게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재훈 변호사님, 사실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옥중 정치하면 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현직인데
그럼 뭐 안에서 오는 사람 만나서 메시지 낼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시지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네. 인간적인 입장에서 접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법 질서를 흔드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하고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들도 특히 지지자 결집과 관련해서 어떤 청년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또 반발을 했었던 청년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수사가 계속 될 텐데 네. 이제 자신의 그 증인들로 나올 사람들에게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따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헌법상 권한으로 자신이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유혈 사태는 아무도 없었고 체포된 사람도 없었으며 굉장히 짧게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본인의 무죄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상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옥중 정치 뭐 여부를 떠나서 이게 지금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증인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목적이 뭐 명확하게 딱 드러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아닌 거죠. 때문에 당장 오늘 누가 윤 대통령과 접견을 할 것이냐. 접견하고 나와서 윤 대통령이 또 뭐라고 접견 중에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할 것이냐. 이목이 쏠릴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용산 참모진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 다 지금 접견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까 기사 다시 볼까요? 서울신문. 자, 접견을 추진하는데 김 여사는 당분간 면회 않을 듯.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즈음한 메시지에선 사실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김 여사가 건강이 안 좋은데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김 여사가 과연 윤 대통령 보러 바로 갈 것이냐. 이목이 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올 것 같아요라고 서울신문은 아예 제목에 박았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은 데다 김 여사가 접견하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어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이 진짜 안 좋구나. 그래서 못 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이제 정말 재판 절차로 좀 다 들어갔죠. 이 법원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경찰에 진술을 했다. 그래서 한덕수 이 총리가 윤 국무회의 생각 안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내도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아무도 몰라요라고 할 때 우리 아내도 몰라요라고 지금 얘기를 보통 쓰는데 동아일보가 굳이 이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뽑은 이유. 그동안 사실 야당에선 계엄 선언 이거 김 여사가 다 알고 시킨 거 아니야, 뭐 같이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 주장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재용 변호사님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야당에서는 김 여사가 실세다 뭐 이런 취지로 김 여사도 알고 있었겠지 뭐 박지원 의원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걸 보면 그럼 김 여사 몰랐다 그러면 그동안 야당 주장이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네. 실제로 아무도 몰랐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실행을 했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네. 그 김 여사가 몰랐다라고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을 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결국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저 말이 사실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김 여사는 관계가 없다는 걸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당시 한번 이런 얘기를 쓱
던진 걸 수도 있다. 그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의 이런 뭐 당시 참석자들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원 변호사님 정말 여사도 모르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을 하는데 굳이 경고성 계엄을 여사도 모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비상계엄을 했냐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김용현 전 장관 말고는 몰랐다는 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보 관련해 가지고 민정수석이 계속 이제 그 민감한 정보 내용을 직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민정수석도 몰랐다고 할 정도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하에 그게 지금 진행이 된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유만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예산농단, 입법농단 그리고 네. 22명에 대한 탄핵, 국무위원 탄핵 이런 부분 외에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더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타이밍에서 뭐 더 드러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정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말고는 몰랐던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다만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밝혀진 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게 이미 재판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이런 진술들이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젠 말씀드렸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당장 다음 기사 볼까요? 3달 중순 형사재판 착수입니다. 윤 셀프 변론으로 증인 압박 나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 좀 배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 배당은 형사재판, 내란 쪽 형사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헌재에선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미 헌재에서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약간 종일 변론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당장 이 2월이 되면 2월 4일, 6일, 11일, 13일. 그러니까 일단 화목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일주일에 2번은 탄핵 심판 변론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형사재판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또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일주일에 재판만 3번 가는 거냐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원 변호사님, 일주일에 3번 계속 변론 다시 본인이 다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번 가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 원래 형사재판은 본인이 출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헌재재판도 출석하고 형사재판도 그 사이에 기일이 잡히면 가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 기일이 잡히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그 공판 준비 기일에는 원래는 피고인은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그 법리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사권의 문제, 체포영장의 문제, 구속영장의 문제 이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았냐 이런 그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뭐 정의신문이나 이거는 일단은 공판 준비기일이 넘어가야지 정의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꽤 기일이 잡히는 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변론 증인 압박에 나선다 이런 기사는 너무 좀 앞서간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이 공판 준비 기일만도 몇 차례 굉장히 상당한 이 날짜를 좀 이 소비를 해야 될 만큼 많은 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로 뭐 압박에 나선다 이런 표현 자체는 좀 맞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 변호사님 짧게 말씀해 보시죠. 저도 일단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그 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일정대로 갈 것 같고요.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판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겹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월 중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 자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아마
그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2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사실상 첫 형사재판이 3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헌재가 속도를 내면 헌재 판단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